요즘 해외에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품질만 좋으면 됐고 가격만 경쟁력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구를 쓰는지, 어떤 색을 쓰는지, 심지어 어떤 그림을 쓰는지까지 모든 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색이 너무 강하다, 현지 소비자 취향과 다르다, 이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이미지는 빼달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거래가 이어지고 그래야 시장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 기업이 받은 요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요구였습니다. 일본으로 김을 수출하던 한 기업의 일본 수입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판매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독도를 빼달라. 일본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수정하면 계속 거래를 하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회사 내부에서는 잠시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흔히 있는 디자인 수정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문구를 줄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회사는 성경식품이었습니다. 김을 만드는 회사고 수십 년 동안 김 하나로 국내외에서 신뢰를 쌓아온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드셔봤을 겁니다. 성경식품의 김포장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 지도에는 독도가 분명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들어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어떤 기업으로 정의하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입사의 요구는 단순히 여기 좀 빼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서 있는지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일본 시장은 작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도 크고 이미 유통망도 갖춰져 있고 한번 끊기면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특히 식품 수출은 더 그렇습니다. 통관, 검역, 유통, 매대 확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받으면 계산부터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건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어차피 김 맛만 보지 지도까지 보지는 않는 건 아닌지. 하지만 성경식품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우리가 파는 건 김 한 장일까? 아니면 이 김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일까? 대한민국 지도를 걸고 장사하는 회사가 그 지도에서 독도를 지운다면 그건 단순한 수정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일까? 그리고 이 질문의 끝은 아주 분명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독도를 지우는 순간 이 회사는 더 이상 자신들이 지켜온 기준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식품은 아주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수출은 중단한다. 이 결정은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무거운 선택입니다. 당장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고 직원들 월급, 공장 가동률, 협력업체와의 관계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이번 선택이 회사를 흔들지는 않을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식품은 계산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시장보다 정체성을 먼저 놓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를 지운 제품으로 세계에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애국심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기업이 위기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브랜드가 무엇을 지키는지가 곧 그 브랜드의 신뢰도가 됩니다. 가격은 바뀔 수 있고 유행은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성경식품은 이 순간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지우지 않는다. 우리는 정체성을 흥정하지 않는다. 이 선택은 당장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이후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냈는지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 회사는 바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로는 원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기업은 결국 숫자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약돼 있던 물량, 확보해놓은 유통 채널, 오랫동안 쌓아온 거래 관계,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정리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식품 수출이라는 건 한번 끊기면 다시 있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요구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식품은 이 문제를 억지로 봉합하려 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선택을 회사의 기준으로 분명히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수출을 중단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식품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독도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독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택을 합니다. 독도를 감추는 대신 독도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회사는 독도와 울릉도를 주제로 한 한정판 패키지를 기획합니다. 김포장 전면에 울릉도와 독도의 이미지를 넣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광고도 아니었고 이슈를 이용한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스스로에게 내린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정판 제작은 비용이 들고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추가 비용이고 유통 과정에서도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걸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가 지켜야 할 메시지로 봤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회사는 조용히 이 사실을 알립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자극적인 문구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만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일본 수입사의 요구가 있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일본 수출을 중단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대한민국 지도를 지우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이 소식은 회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반응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선택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 놀랍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김 회사 이야기지만 사실은 태도의 문제다. 이때부터 성경식품 제품을 산다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독도 한정판 제품이 빠르게 팔려나갔고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하기보다 이 회사의 선택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에게 이 포장을 보여주며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용으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말로 애국을 외친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무엇을 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행동으로 선택을 했고 소비자는 그 행동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건 광고로 만들 수 없는 힘입니다. 돈을 써서 만들 수 없는 신뢰입니다. 브랜드가 지켜온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식품 제품을 산다는 행위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이 김을 들여놓는 것이 기업의 선택에 공감한다는 표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SNS에는 제품 사진과 함께 짧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지킨 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런 회사라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김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없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브랜드 이야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회사는 감정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장이 빠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수출선을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식품은 수출 구조를 다시 짭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 북미, 중동 지역으로 거래선을 분산시키고 특정 국가의 요구에 기업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정비합니다. 지도 표기, 브랜드 메시지, 패키지 기준을 글로벌 공통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이 기준은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자 오히려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상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때 거래 상대도 오히려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회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식품은 단순한 김 제조사를 넘어 상징을 지키는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제품이 아니라 행동이 브랜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소비자 반응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회사 안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이 큰 시장 하나를 포기하면 조직 내부 분위기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괜히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불안과 걱정이 조직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식품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 회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있다는 묘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회사라는 인식, 외부 압력 앞에서도 지켜야 할 선을 아는 회사라는 인식이 조직 내부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 문화라는 건 회의실 벽에 걸린 문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월급만 주는 회사인지 아니면 방향이 있는 회사인지. 성경식품의 선택은 직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회사는 쉬운 길보다 올바른 길을 택하는 회사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는 조직의 결속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 시기를 전후로 직원 몰입도와 브랜드 자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부심이 있을 때 훨씬 오래 버티고 훨씬 책임감 있게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외부 파트너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유통사들은 가격만 싼 브랜드보다 기준이 분명한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 기준, 내일은 저 나라 기준,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브랜드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한 브랜드는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성경식품은 독도 표기 문제 이후로 해외 유통사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는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요구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절대 넘지 않는지 명확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는 단기 매출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한번 쌓인 신뢰는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 한국 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도 표기, 국기, 역사 표현, 문화적 상징, 어느 순간엔가 다시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 기업은 매번 계산기를 두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식품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기준은 감정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는 결국 자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로 기억됩니다. 성경식품은 김을 파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함께 얻게 됐습니다. 이건 광고 몇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행동은 기억합니다.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지켰는지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자신의 영토 표기를 지키기 위해 큰 시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식품의 브랜드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김이라는 제품을 넘어 문화와 가치가 담긴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는 이 흐름을 단발성 이슈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독도 에디션을 끝으로 멈추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 관련 콘텐츠, 기부 활동,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적 역할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일관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식품은 시장을 잃은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시장을 얻었습니다. 가격으로만 움직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를 얻은 겁니다. 이건 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신뢰 경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연 이 선택은 옳았던 걸까? 기업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시장 하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일이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장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기업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는 결국 그 기업의 얼굴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식품의 선택은 단기적인 손익 계산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여전히 크고 그 안에서 발생하던 매출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더 큰 손실을 피했습니다. 정체성을 잃는 손실, 신뢰를 깎아먹는 손실, 기준 없는 브랜드가 되는 손실 말입니다. 기업이 한번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가 선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독도를 지우고 내일은 다른 상징을 지우고 모레는 또 다른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성경식품은 그 첫 단추를 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 깊이 와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남는 허탈함, 원칙을 지켰을 때 시간이 지나며 따라오는 신뢰.
이건 기업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타협의 순간을 만납니다. 조금만 넘기면 편해질 것 같고,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식품의 사례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업은 독도를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단순히 이미지를 얻은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연결된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김을 고를 때 가격표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함께 떠올립니다. 이건 소비 패턴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가 한국 기업 전체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요구에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더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이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식품은 그 기준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선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기준 사례가 됩니다. 기업이 만든 선택 하나가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고 브랜드의 방향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독도를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고 정체성이었고 브랜드의 방향이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브랜드는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식품은 그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식품의 선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